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한 주 시작,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요, 약간은 혼잡스러운 모습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 지난 주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S&P, 나스닥 상승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가까운 출발해서 양봉 쭉 위로 뻗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전 고점 또 넘어서면서 양봉, 그리고 코스피 지수 종가상 전 고점 갖다 놓고 끝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2750, 여기를 종가상 돌파를 해서 끝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종목별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는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2850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별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고, 좀 손해본 종목이 있어도 이 소위 슈팅,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여건은 2850선까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동향이 좀 이상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에서 개인 홀로 매수였는데요. 장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게 뒤집혔습니다. 즉 외국인 기관이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또 반대가 됐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수급 동향도 순환매를 이루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오늘 장중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나쁘게 볼 필요 있느냐? 아닙니다.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 즉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하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시장은 잘 안 무너져요. 예,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요건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안에 크래프톤이 오늘 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뭐 지난 주말에 나온 건데요. 크래프톤 보유 자금 2조 원으로 중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오늘 동원이 되면서 전 고점대를 강하게 갖다 대는 흐름, 이제 박스권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아주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돌파한다고 보고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40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지금 줄줄이 밀렸죠. 고점에서 생각을 하면 반토막 이상 났어요. 물론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다 풀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 지금 거의 횡보 상태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 코스닥의 대형 게임주 같은 경우, 뭐 물론 거래소 종목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박스권 안에 상단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NC소프트 거의 비슷하죠. 저점은 잡고 이제 돌려 세우는 흐름이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뉴스가 나온 크래프톤 같은 경우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들 대형주 단위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온다면 게임주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예, 고점 돌파하면서 오늘 1.3%, 대한항공 2.4%. 그런데 저항대 약간 이제 와 있죠. 그런데 최소한 여기 위는 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것이요. 오늘은 중소형 저가 항공사 LCC라고 하죠. 중소형 저가 항공사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보시면은 제주항공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개별적인 요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10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라 그랬죠. 유가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점진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진행되면서 다음번 즉 2주 뒤에 발표될 내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주, 여행주,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테마를 한 번 더 이끌고 갑니다. 그중에서 일단 제주항공 전 고점 강하게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항공뿐만이 아니고 진에어, 예, LCC 저가 항공사죠. 이 저가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오늘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등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죠. 즉 현님들이 올라가고 나서 딱 버텨주고 나서 동생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주식 투자할 때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행주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모두 투어가 2.2% 상승하면서 확실히 24,000원에 예, 요 저항대를 돌파를 합니다. 여행주 마찬가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하나투어는 향후 유상증자 한다 하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리오프닝주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주된 테마로 이루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건. 그래서 하나투어까지도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화장품주들도 좀 상승세를 한 번 더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대감 2주 뒤에 한다라는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코리아나 상승세가 조금 돋보였고요. 그리고 아침에 강세를 이뤘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에이블 CNC 이거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한국콜마 예, 다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태 말씀드렸었던 호니모리 그리고 이츠한불 등도 상승세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츠한불이 확실히 대장주인 건 분명히 보여요. 중간중간 덜 오른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은 보여줄 수 있지만 대장주는 역시 이츠한불이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 관련주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두산중공업 3.5% 상승을 합니다. 원전 얘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원전 얘기가 드디어 나왔네요. 뉴스가 그런 게 나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 지금 신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뭐 보름 이상 조정이 있었죠. 오늘 다시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3.5%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더불어서 한전산업이라든가 한전기술 등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기적으로 원전주는요. 전 세계적인 산업이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니까 중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세게 나온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뉴보텍이라는 종목의 중심으로 가장 세게 상한가를 진입했으니까요. 얘기를 할 텐데요. 서울시에서 상수관 3073km 교체. 바로 요 부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3000km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군들, 지금 보시는 종목 뉴보텍 대장주로 오늘 나섰으니까 앞으로도 뉴보텍이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 상한가 진입을 세게 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 상수간 3000km 넘다면은 이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밸브 이쪽에 수혜 분명히 있겠죠. 물론 향후 뭐 2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자르면은 지속적인 성장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 관점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 슈팅은 부담스럽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주철관이라든가 동양철관 이들 종목군들 하나의 테마로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뭐 조정시에는 관심을 기울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주철관까지도 분명히 관심을 두셔도 충분하니까요. 이들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밸브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상하수도 밸브요. 그중에서는 화성 밸브가 가장 세게 나왔습니다. 같은 테마로 엮어서 생각을 하시죠. 수자원 관련주 혹은 상하수도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장을 해놓고 보시고요. 화성 밸브는 밸브 쪽 관련주인데 오늘 20% 넘는 상승세거든요. 즉 대장주로 나선 뉴보텍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밸브주, 화성 밸브, 동양철관 이들 종목 순서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뭐 화끈한 테마는 뭐 그닥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750선에 매물을 전반적으로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있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기분 좋게 그리고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요. 이번 주 증시 일정과 함께 핫할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 저녁 7시에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